곧 5명 중 1명이 노인이 되는 도시. 이 도시를 떠받치는 돌봄 시스템 안에는요, 우리가 전혀 몰랐던 아주 치열한 경제 법칙과 또 놀라운 현실이 숨어 있습니다. 지금부터 그 속으로 한번 깊숙이 들어가 보시죠. 자, 여기 한 도시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도시가 나라 전체가 늙어가는 속도보다 훨씬 더 빠르게 늙어가고 있어요. 이 거대한 변화의 파도 앞에서 과연 이 도시는 어떻게 버티고 또 어떤 해법을 찾아가고 있을까요? 오늘 우리가 할 모든 이야기의 시작점은 바로 이 숫자입니다. 20.5%. 이게 무슨 뜻이냐면요. 불과 3년 뒤인 2027년이 되면 인천 시민 5명 중 1명은 65세 이상이 된다는 거예요. 공식적으로 초고령 사회에 진입하는 거죠. 정말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이 차트를 보시면 그 속도 차이가 그냥 확 느껴지실 겁니다. 인천의 고령화는 그냥 진행되는 수준이 아니에요. 마치 가속 페달을 꾹 밟은 것처럼 전국 평균을 훌쩍 뛰어넘고 있습니다. 이건 그냥 단순한 통계가 아니라 도시의 재정, 인프라, 사회 시스템 전체에 이전에 없던 압박이 가해지고 있다는 강력한 신호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이 6가지 순서를 따라가 볼 겁니다. 먼저 인천의 초고령 사회라는 큰 그림부터 시작해서 재가복지센터가 뭔지, 그리고 아주 중요한 86.6%의 법칙이라는 경제 현실을 들여다볼 거고요. 이게 또 어떻게 경쟁과 불균형을 만드는지, 그리고 여기서 갑자기 왜 물티슈 얘기가 나오는지, 마지막으로 돌봄의 미래까지 한번 쭉 훑어보겠습니다. 자, 그럼 첫 번째 순서입니다. 우선 인천이 마주한 현실의 스케일부터 한번 제대로 체감해 보시죠. 인구와 돈, 이 2가지 측면에서 이게 얼마나 거대한 도전인지 바로 아시게 될 겁니다. 이 숫자를 보세요. 1조 9천억 원. 이게 2025년에 인천시가 노인 복지에만 쏟아부을 것으로 예상되는 예산입니다. 이걸 좀 더 쉽게 말하면 시 전체 사회복지 예산의 거의 3분의 1이 오직 어르신들을 돌보는 데 쓰인다는 뜻이죠. 정말 어마어마한 규모입니다. 이렇게 막대한 돈이 투입되는 가장 핵심적인 해결책은 뭘까요? 그건 바로 병원이나 요양시설이 아니라 어르신들이 살던 집에서 돌봄을 받을 수 있게 하는 재가복지센터라는 곳입니다. 이 재가복지센터의 기본 철학은 아주 간단하면서도 강력합니다. 바로 에이징 인 플레이스, 즉 살던 곳에서 늙어간다는 개념인데요. 어르신들이 낯선 시설이 아니라 평생의 추억이 담긴 내 집에서 존엄하게 노후를 보낼 수 있도록 돕는 것. 이게 이 시스템의 가장 중요한 심장부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게 단순히 집안일 좀 도와드리는 수준이 아니에요. 표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방문 요양 같은 기본적인 생활 지원은 물론이고요. 특수 장비를 갖춘 차량으로 목욕 서비스를 제공하거나 아예 간호사가 직접 집으로 찾아가서 의료적인 처치를 해주는 방문 간호까지 생각보다 훨씬 더 체계적이고 전문적인 서비스들이 제공됩니다. 자, 그럼 이 필수적인 돌봄 센터들이 과연 어떻게 돈을 버는지 그 경제 모델의 핵심을 들여다볼 시간입니다. 여기에는 이 모든 센터들의 운명을 좌우하는 아주 특별하고도 절대적인 규칙이 하나 숨어 있습니다. 여기서 정말 흥미로운 지점은요, 이 센터들의 수입이 우리가 아는 일반적인 시장 원리로 결정되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이 차트를 보시면 수입의 거의 전부가 국민건강보험공단, 즉 정부가 정해준 돈에서 나와요. 가격을 맘대로 정할 수가 없는 구조죠. 그리고 바로 이 한 줄, 이게 바로 그 절대적인 규칙입니다. 총 수입의 최소 86.6%는 요양보호사의 직접 인건비로 써야 한다. 이 86.6%라는 숫자가요, 이 시장을 안정시키는 동시에 모든 센터를 극한의 경쟁으로 몰아넣는 가장 결정적인 열쇠입니다. 이 그림을 보시면 상황이 바로 이해가 되실 겁니다. 전체 수입이라는 파이가 있으면 86.6%라는 아주 큰 조각은 법적으로 무조건 인건비로 떼줘야 하는 거예요. 그럼 남는 건 고작 13.4%죠. 이 작은 조각으로 월세 내고 사무직원 월급 주고 관리비 내고 맨 마지막에 수익도 남겨야 하는 겁니다. 정말 빡빡한 구조예요. 그래서 계산을 해보면 결국 이 숫자 58명이라는 결론이 나옵니다. 한 센터가 적자를 면하고 겨우겨우 현상 유지를 하기 위해 필요한 최소한의 어르신 숫자죠. 그러니까 모든 센터는 규모를 틔워서 살아남거나
아니면 문을 닫거나 이 두 가지 선택지 앞에 놓이게 되는 겁니다. 이런 규모의 경제의 압박은 당연히 시장의 모습을 완전히 바꿔놓습니다. 인천의 현장에서는 지금 어떤 극심한 경쟁과 불균형이 나타나고 있는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인천의 돌봄 시장은 말 그대로 세 가지 얼굴을 하고 있습니다. 한쪽에는 센터가 너무 많아서 서로 고객을 뺏어오려는 출혈 경쟁이 벌어지는 원도심이 있고요. 다른 한쪽에는 돈을 더 내더라도 좋은 서비스를 받겠다는 수요는 넘치는데 정작 센터가 부족한 신도시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사이에 낀 농촌 지역은 아예 서비스 자체가 없는 돌봄 사각지대가 되어버리는 거죠. 이렇게 빠듯한 재정 구조는요, 아주 예상치 못한 곳에서 거대한 시장을 만들어냅니다. 바로 이 평범하기 짝이 없는 물티슈에 숨겨진 엄청난 B2B, 즉 기업 간 거래 시장을 한번 들여다볼게요. 아니, 갑자기 왜 물티슈냐고요? 이게 그냥 편리해서 많이 쓰는 게 아닙니다. 구조적인 이유가 있어요. 어르신들 몸을 매일 닦아드려야 하고 기저귀 갈 때마다 위생적으로 처리해야 하고 주변 환경도 수시로 청소해야 하죠. 특히 주간보호센터 같은 곳에서는 단체 생활을 하니까 소비량이 어마어마합니다. 물티슈가 이 돌봄 과정에 꼭 필요한 필수품이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사실 물티슈는 빙산의 일각에 불과합니다. 일회용 장갑, 성인용 기저귀, 물 없이 쓰는 세정제? 이런 소모품들이 모이고 모여서 돌봄센터를 상대로 하는 거대한 2차 시장, 즉 B2B 시장을 형성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이 시장의 핵심은 단순히 양이 아니에요. 점점 더 질을 따지고 있습니다. 어르신들의 민감한 피부를 위해서 좀 더 비싸더라도 수분이 많고 자극이 적은 제품을 찾는 수요가 빠르게 늘고 있거든요. 바로 여기에 새로운 사업 기회가 숨어 있는 거죠. 자, 지금까지 현재 시스템의 속사정을 들여다봤다면요. 이제는 시선을 미래로 한번 돌려보겠습니다. 이 거대한 돌봄 산업의 지평선 너머에서는 지금 어떤 변화의 물결이 밀려오고 있을까요? 정부가 내놓은 이 로드맵을 보면 방향은 아주 명확합니다. 2025년부터는 흩어져 있던 여러 서비스를 하나로 묶은 통합 제가 서비스를 확대하고 2026년에는 전국으로 시행하겠다는 거고요. 더 먼 미래에는 인공지능 로봇이나 IoT 센서 같은 에이지테크를 보편화하고 집에서 임종을 맞이할 수 있도록 돕는 재가용 호스피스까지 등장하게 될 겁니다. 결국 미래 돌봄의 핵심 키워드는 이 네 가지로 요약할 수 있습니다. 집이 작은 병원처럼 되는 의료와의 통합, 부족한 일손을 대신할 스마트 기술, 삶의 마지막을 존엄하게 마무리하도록 돕는 임종기 케어, 그리고 아프기 전에 미리 관리하는 건강관리로의 대전환. 이게 바로 우리가 맞이할 미래입니다. 참 많은 생각을 하게 되죠. 이렇게 우리 사회 전체가 늙어갈수록 미래의 돌봄은 과연 차가운 스마트 기술에 의해 정의될까요? 아니면 따뜻한 인간의 손길이 끝까지 그 자리를 지킬까요? 어쩌면 정답은 이 둘의 완벽한 융합, 그 어딘가에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